안녕하세요, 혜원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배터리, 그 다음에 방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동절기가 되니까 방전이 되었다, 몇 번째 방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많이들 하시는데, 이 차량에서 배터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속품 중에 하나입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시동도 못 걸고요. 그 다음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도 항상 제네레이터가 동작을 하지 않고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땡겨 쓰기 때문에 이 배터리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차량의 출력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아예 시동 못 거는 거, 그 다음에 블랙박스,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얼마나 방전이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스파크 동호회입니다. 스파크 동호회인데, 오늘자로 우리가 이제 방전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하루에 글이 몇 개씩 뜹니다. 방전, 원래 2번 방전, 3번 방전. 자, 그러면은 또 모닝 동호회 우리가 한번 볼까요? 모닝 동호회도 보시면은 3번째 방전, 2번째 방전, 방전 후 오토큐 방문, 첫 방전, 배터리 방전입니다. 방전되어 보신 분 계시나요? 자, 한 달 동안 방전 3번. 자, 이 방전이 이게 왜 생기는가 하면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첫째,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다. 이 배터리라는 거는 누군가가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시동을 걸면 충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린가 하면요, 잠깐 요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차량은 2017년형 올류 모닝이고요. 현재 온도메다가 이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외부 온도는 15도, 주행거리는 3000km 정도 탔고, 현재 신호 대기 중에 있는데, 여기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가 이제 붕 움직이는데, 요 전압계 보이시죠? 12.3V입니다. 12.3V. 12.3V는 어떠한 조건인가 하면, 시동이 걸려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네레이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아서 현재 차량에 있는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붕 달리고 있는데 12.2V, 3V 계속 이렇게 뜨죠. 차량은 지금 현재 계속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전압이 이렇게 11.3V, 4V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차는 달리고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요 차량 같은 경우엔 요건 이제 넥스트 스파크입니다. 넥스트 스파크. 현재 배터리 전압이 11.6V, 현재 속도는 시속 100km입니다. RPM은 한 요정도 올라오고요. 자, 42,000km 탔는 차인데 달릴 때 보시죠. 계속 달리고 있어요. 라디오에 노래도 나오고 있는데 배터리는 12.6V 밖에 안 됩니다. 이상하네요, 그죠? 차는 시동이 걸려서 달리고 있는데 왜 전압은 저거밖에 뜨지를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요즘 차량의 세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팅. 이게 이제 세팅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제네레이터가 시동이 걸려 있을 때 1대1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제네레이터는 시동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요구하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만 제네레이터가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으신 분들이나 배터리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차량이 배터리를 충전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제대로 배터리를 완충을 시키지 못하는 조건으로 점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일단 뭐 물론 예상은 연비 때문에 그렇다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상황은 이렇게 내가 시동을 1시간 걸었다고 1시간 동안 제네레다가 배터리를 충전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는 우리가 그 시동을 끄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상적인 블랙박스의 그 작동 조건은 시동을 걸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주행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블랙박스를 장착을 하지만은 점점 차주들의 어떤 요구 조건에 의해서 시동을 끄고 나서도 블랙박스를 동작시키게끔 차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랙박스 제조사들은 이제 시동을 꺼도 블랙박스가 동작을 할 수 있게끔 그 상시 전원을 연결을 해서 이제 시동을 껐을 때 그러면은 블랙박스가 아닌 CCTV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CCTV라는 게 우리가 가정에도 CCTV를 달 수 있고 뭐 상가에도 달 수 있고 건물에도 달 수 있는데 이 CCTV는 기본적으로 어디선가 전기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상가 같으면은 벽에 있는 콘센트에 꼽아 놓으면 되는데 차량은 누군가가 계속 24시간 전기를 공급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시동을 끄고 난 다음에. 왜? 배터리 용량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배터리 용량의 한계에 따라서 녹화 시간이 축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전압 차단 기능을 블랙박스에 넣어 놓습니다. 근데 블랙박스에 넣어 놓은 저전압 차단 기능을 통상적으로 뭐 12V 또는 뭐 12.4V 뭐 이렇게 이제 볼트를 여러 가지로 세팅을 하게 되는데 배터리의 전압 하강 곡선은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는 타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 기하급수적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그 전압이 하강되는 곡선에다가 너무 잘 리미트로 맞춰 놓게 되시면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12V 그러니까 12.4V에서 12.3V까지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2.4V, 12.3V, 12.2V, 12.1V, 12V 자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데는 5분 10분 만에 1V씩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0.1V씩 뚝뚝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차량의 조건, 상황, 전기를 어떻게 쓰느냐, 배터리의 상태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몇 분에 뚝뚝 몇 분에 얼마가 떨어집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배터리의 전압 하강 곡선은 이렇게 직선 타입이 아닌 포물선을 그리면서 뚝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의 저전압 차단 기능을 볼트를 높게 쓰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뭔가 하면은 블랙박스 녹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차를 타고 갔다가 시동을 끄고 한 5분 정도 지나서 배터리의 전압을 재보면 제대로 된 배터리 기준으로 12.7V, 뭐 12.6V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리미트 볼테이지가 거의 11.7V, 뭐 11.8V 이 정도부터는 시동이 잘 안 걸립니다. 걸려도 앵앵앵 거리면서 걸리거나 특히 현대 기아 차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단자에 저전압 센서가 있습니다. 저전압 센서가 있어가지고 요놈은 11.7V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시동을 안 걸어버립니다. 아예. 쉐보레 차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쉐보레 차량도 어쨌든 저전압 센서는 기본적으로 다 달려가 있습니다. 그 배선에 보시면 둥그렇게 코일 같은 거가 함께 있는 게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블랙박스의 녹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퇴근할 때는 블랙박스가 돌아가요.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나보면 블랙박스가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나죠. 아 블랙박스를 좀 더 내가 길게 녹화하고 싶다. 그럼 저전압 볼테이지를 낮춰버립니다. 그럼 또 방전이 되고 그럼 방전이 된 배터리는 이제 점프를 해서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걸면
배터리 안에 있는 셀이 이미 손상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방전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러면은 100%일 때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방전이 되면 뭐 예를 들어 90%다. 그럼 한 번 더 방전이 되면 80%다. 한 번 더 방전이 되면 70%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동으로 충전을 해도 70%밖에 충전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한번 방전이 되기 시작하는 차량들은 계속 방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큰 배터리를 바꾸거나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건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 또는 시동 걸어 놓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큰 배터리로 바꾸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루에 출퇴근 거리가 짧고 시동을 거는 시간이 짧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배터리를 60이 아니라 80, 100을 갖다 놔도 누가 충전을 합니까? 차가 달려야 되는데. 근데 아까 동영상 보셨죠? 차가 달려도 제네레이터가 동작을 100% 안 합니다. 시동 걸려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전압은 12점 몇 볼트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충전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충전을 안 하는데 차는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시동 이만큼 걸어놨으니까 배터리 충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차는 배터리를 시동 걸어놓는 시간만큼 100% 충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몇 개월이 지났는데 나는 방전이 안 됐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차량 출고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방전이 됐다 그러고, 이거는 그 사람의 주행 조건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찾아서 상담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하게 되면 용량을 어떤 걸 쓰느냐,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6A짜리 보조 배터리는 하루에 30분만 시동을 걸어 놓으면 최소 24시간을 블랙박스를 동작을 시킵니다. 그리고 10A, 20A 용량이 점점점 커집니다. 커지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 배터리 20A짜리 좋습니다. 20A 같으면은 블랙박스를 한 4일 정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A짜리가 하루를 찍고 넘거든요. 그러니까 63, 18, 64, 24니까 6A가 하루를 훨씬 더 찍기 때문에 한 4일 정도를 20A 정도 갖고는 찍을 수 있는데, 그럼 20A짜리 좋죠. 4일 정도 찍으니까 그럼 나는 시동 안 걸고 4일 동안 블랙박스를 돌릴 수 있네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장착을 할 때 어떻게 작업을 하는가 하면, 시동이 꺼지면 보조 배터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할 때 어떻게 장착을 하는가 하면, 시동이 꺼지면 보조 배터리와 차량의 메인 배터리와는 연결을 끊어버리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동이 걸려 있을 때는 차량에서 보조 배터리 충전을 하고요, 시동이 꺼져 있으면은 보조 배터리와 차량의 연결은 딱 끊어져 버리고 보조 배터리가 블랙박스를 동작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하는 순간 이 차의 조건은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가 없는 순정 상태와 100% 동일합니다. 근데 보조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전이 된다라는 것은 이 차의 메인 배터리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워낙 주행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다른 조건에서 찾아야 되지, 블랙박스 때문에 보조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블랙박스 때문에 차량이 방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보조 배터리 불량이 아니면은. 자, 그럼 다시 한번 배터리를 20A짜리를 달았어요. 그럼 20A짜리를 달면은 블랙박스가 통상적으로 2채널 기준이시면 4일 정도를 녹화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A짜리 블랙박스는 언놈이 충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차를 안 타는데 20A짜리를 충전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차주분이 차량을 운행하는 패턴에 맞춰 가지고 보조 배터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메인 배터리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차들은 40A 정도 되는 배터리가 장착이 됩니다. 근데 40A짜리에서 60 또는 74로 바꿨습니다. 좋죠. 처음에는 뭐 전기가 막 남아 넘치니까.
근데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출퇴근 거리가 5km, 10km, 뭐 10km인데 차가 안 막혀요. 가는데 편도 10분밖에 안 걸려. 이런 분들은 메인 배터리 큰 걸로 바꿔봐야 아까 동영상 보셨다시피 차가 충전을 안 합니다. 100%. 그러면은 결국에는 배터리 큰 걸로 바꾸면 처음에는 버티지만 또 방전입니다. 또.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뭔가, 블랙박스를 녹화를 길게 하고 싶다, 아니면은 블랙박스 녹화는 됐어, 나는 차가 방전이 안 됐으면 좋겠어, 이런 여러가지 조건에 맞춰가지고 그 가까운 전문점에 가셔가지고 그 사장님과 상담을 하십시오.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 사장님들이 주력으로 많이 판매를 하시는 업체 사장님들은 보조 배터리가 몇 시간 정도 간다, 그리고 네가 차를 몇 시간 정도, 몇 분 정도 탄다,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메인 배터리 교체가 더 유리한지, 보조 배터리 장착이 유리한지, 아니면 이도저도 안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카페에 계신 분들도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뭐 너무 믿지 말고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카페에 있는 글들을 쭉 읽어봤지만은 저는 뭐 얼마를 했는데 방전이 안 되는데요. 근데 그분이 적어놓은 내용에 보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6개월을 탔는데 방전이 안 됐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어떻게 방전이 안 됐는지, 하루에 몇 분을 주행을 하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주행을 하는지, 블랙박스는 내가 상시 녹화인지 아니면은 주행 중 녹화인지, 블랙박스 상시 녹화라면 저전압 차들은 내가 몇 볼트에 설정을 해놨는지 전혀 설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주행 조건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메인 배터리의 상태, 그 다음에 블랙박스가 쓰고 있는 저전압 차단의 그 전기를 끊는 전압, 뭐 12.4V, 12V 이런 거에 따라서 조건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댓글만 믿지 마시고, 댓글도 좋은 정보가 됩니다만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그 정보와 질문을 하시는 차주님의 정보와 100% 일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의 주행 조건이 틀리고, 누가 예를 들어서 저는 30분을, 저는 현재 지금 저희 경산 사무실이랑 저희 집이랑은 출퇴근 거리가 왕복 18km고요. 편도 9km인데 시간이 20분이 안 걸립니다. 근데 똑같은 9km를 달리더라도 서울의 강남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9km인데 한 1시간 가까이 걸릴걸요. 그러면은 저는 매일 출퇴근을 2시간 하는데, 또는 저는 매일 출퇴근을 18km를 하는데 거리는 둘이 똑같습니다. 근데 시간은 천지차이입니다. 저는 왕복해봐야 30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강남에서 똑같은 18km를 출퇴근하시는 분은 2시간 정도 차를 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똑같은 동일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의 주행 패턴을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방전이라는 거는 차에는 치명적인 상황이고 배터리 수명을 기하급수적으로 깔아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터리 가격은 인터넷이 훨씬 싸고 애프터마켓에 가면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기술료, 공임, 기타 배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AS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싫으시다면 온라인으로 사셔가지고 직접 교체하시면 되고요. 보조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차주인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하실 수 있으시면은 좋은 보조 배터리들이 인터넷에 현재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왕복 30분입니다. 출근 15분, 퇴근 15분 해도 블랙박스를 24시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보조 배터리들도 있고요. 저는 3일에 한 번씩 출퇴근을 하는데 3일에 한 번씩 하루에 2시간 탑니다. 출근 1시간, 퇴근 1시간. 이런 분들은 10A, 20A짜리 사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틀 3일 충분히 찍어줍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는 시동을 딱 끄고 난 다음에 블랙박스를 동작은 시키지만 차량의 메인 배터리와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전에 대한 거는 순정 상태와 동일한 상황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조 배터리가 가격이 비싸요. 그럼 메인 배터리만 큰 걸로 바꿀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진짜 차를 하루에 최소한 1시간, 2시간 타시는 분들이 메인 배터리 교체를 큰 걸로 하시는 게 유리하다. 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차를 달리게 되면 아까 동영상 보셨지만 제네레다가 동작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전압이 떨어지면 다시 제네레터 동작하고 떨어지면 동작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완전히 다 틀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은 차량의 방전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왜? 현재 주행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출퇴근거리가 짧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상시 녹화를 점점 더 길게 하고 싶어하는 차주들의 목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현재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과 잘 맞추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가장 좋은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다면 올겨울도 문제없이 잘 나실 겁니다. 그리고 방전이 이미 2번, 3번 이상 되신 차주분들은 가능하시면 배터리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교체하실 거면 용량을 10에서 20%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 그러나 너무 많이 큰 걸로 가시는 거는 주행거리가 긴 분은 괜찮지만 주행거리 짧은 분들은 그거보다는 다른 방향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차량의 방전,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 그 다음에 메인 배터리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가까운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분들 다 잘 아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